시작보다는요 항상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도요 59개다. 우리는 120문제 중에서 72개를 맞춰야만이 안전한 합격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개만 더 맞추면 합격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여기서 만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만점 받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죠. 이것은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6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첫 번째 문제 추락방지망이에요. 그물코의 크기가 기준 오른 것은 근데 추락방지망은요 반드시 10cm 이하라고 하면 여기 5cm도 물론 있지만 5cm는요 일반적인 거는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를 적용하기 때문에 추락방지망 그물코 크기는 몇 cm를 기준하냐고 반드시 10cm를 기준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특히 신품일 때요 매듭 없는 방망의 인장 강도와 매듭 방망의 인장 강도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8일 날 문제 115번과 2015년 5월 30일 날 직전에 106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요 102번 가보겠습니다. 102번은요 상당히 해설을 많이 했는데요. 하물을 차량계 하요군방계 싣는 작업 또는 너리는 작업 바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싣거나 너리는 작업이니까 싣는 작업도 너리는 작업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상차 하차 작업이라고 해요. 상하차 작업이죠.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바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효율적으로 적재도 말이 안 되죠. 한쪽으로 치우쳐 이건 편하중이 생겨가지고 차가 바로 전복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작업 순서라는데 그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되겠고요. 기구와 공구를 정하고 불량품도 제거해야 돼요.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 아닌 사람을 금지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만화 형태로 다 만들어 봤어요. 바로 작업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누가? 바로 작업 지휘자가요. 기구와 공구를 불량품도 제거해야 돼요.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 오면 야 오지마 이렇게 만화로 봤어 해야 돼요. 로프의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 작업은 적재함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반드시 이렇게 잘 묶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0kg의 화물을 싣거나 너리는 작업. 이게 그림으로 제가 다 표현해 봤고 법에 있다는 거다. 177조에 명쾌하게 나와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입니다. 103번입니다. 흙막이 지붕을 설치할 때 정기적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흙막이는요 검지부라 그러는데 검지라는 건 뭐예요? 측정기가 있다 이면 없어요 이런 데는. 흙막이 지붕에 뭐 측정기예요? 답은 바로 1번이 틀렸어요. 버팀대의 기납 중 치마의 정도,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 상태. 특히 흙막이의 지붕 정기 점검사항 4가지와 터널 지붕은 뭐예요? 터널 지붕의 수시 점검사항 4가지도 꼭 기억. 이것은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 동시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요. 이것은 좀 더 우리도 만화로도 또 봤어요. 바로 347조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04번입니다. 차량계 건설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차량계 건설기에 해당되지 불도저, 콘크리트 펌프가 드래그 셔플. 가위 대릭은 뭐요? 철골 작업할 때 뭐 하는 거요? 바로 세우기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위 대릭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요 있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6개, 8개 줄로 지선을 움직이기. 이거는 주로 철골 작업 시에 세우기 하는 장비가 바로 가위 대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5번 가볼까요? 여기도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6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지름이 15cm예요. 높이가 30cm. 원규등의 콘크리트 공시체에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가 469kN의 파괴돼. 이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압축 강도든지 인장 강도든지 무조건 단면적분의 하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단면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름이 나니까 단면적은 A는 뭐요? 4분의 파이 D의 자성을 하죠. 그 다음에 하중이 얼마요? 469kN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4분의 파이 D 자성분의 460을 하니까 2.6kN이 나와. 다시 2.6에다가 여기에다가 킬로그램을 하면 265가 되고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그대로 26.5가 되겠습니다. 답은 어디 있어요? 바로 26.5. 답은 3번 이렇게. 킬로뉴턴, 뉴턴으로 뉴턴 퍼 메타는 파스칼로서 메가파스칼은 10의 6성 파스칼로도 우리는 보충학습으로도 제가 만들어 주어서 단위 환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지하 매설을 물어 인접 작업 시 안전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지하 매설을 물 때는요. 사실 사전 조사를 해야 되죠. 매설물의 방어 조치를 해야 돼요. 지하 매설물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가장 문제죠. 엄동설한이나 더위 때 물이 필요한데 바로 백호로 가지고 지하 매설을 하다가 수도관을 찍어가지고 완전 서울 시내 물난리를 만들었죠. 물난리 만든 것도 좋지만 그 물난리 속에는요. 시내는 온통 물난리고 가정집에서는 더운데 뭐라면 지금 더운 8월 달이잖아요. 뭐를 못해? 물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바로 지하 매설물을 파악해야 돼. 소규모 구조물은 굳이 방어할 필요 없어. 작은 거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6-5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서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107번입니다. 107번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 조치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0문 중에서 맞는 것은 5문제 정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맞는 것. 낙하물의 방 높이가 최소 2m 이상인 곳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적당한 투하 설비거든요. 투하 설비 몇 메타? 3m 있어요. 그럼 틀렸어 벌써.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2m가 아니고 어때요? 10m 해놨을 걸 내가 봐. 10m 이내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방호 선반 설치 시 내민 길이는 100m로부터 2m. 맞네. 여기 맞아. 바로 어디? 내민 길이는 2m 이상. 낙하물의 방문 설치 각도는 수평면과 20에서 30도. 어디 있어? 바로 20에서 30도. 그림으로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투하 설비는 보충합수예요. 투하 설비는 반드시 3m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 2015년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반드시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가연도 문제를 알차게 봐야만이 알찬 합격, 안전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108번은요.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대책이 아닌 것은 비탈면이 이래 됐으니까 이게 확 무너지니까 혹은 이런 대책을 아닌 것은 그래. 첫째, 지표수 침투를 막기 위해 포면 배수공을 해야 돼요. 물이 잘 빠져나가 하면 되죠. 둘째, 지하 수위를 늘리기 위해 수평 배수공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비탈면 하단을 성토해. 그래 여기 자꾸 성토하면 어떻게 해? 기울기가 어떻게 해? 당연히 줄어드니까 비탈면 붕괴가 안 되겠죠. 비탈면 상부의 토사를 적재한다. 아니 쓰러지려고 하는데 여기 자꾸 적재. 그럼 어떻게 얘가 확 기울어지죠. 이렇게. 답은 틀렸어요. 하부의 토사를 적재해야 돼요. 답은 압성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틀린 것이 4번이 되겠어요. 6-75페이지 토속 붕괴 예방 대책으로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109번입니다. 액상화 현상입니다.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액상화 현상은요. 우선 말을 보면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가 진동위에 간극 수압이 발생해 유효 응력도 감소하지만 전단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방지 대책은 수압을 제거한다든지 웰포인트 등 배수공법을 한다든지 치안 및 다지공법을 한다든지 지중 연속벽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이에요. 모래 입경이 가늘고 균일한 모래층 집안한다. 입경이 가늘고 모래 집안이 어떻게 해요? 균일한 걸 한번 바로 모래성의 탑을 쌓은 푹석 주저앉아 틀렸어요. 입도가 불량한 재료를 입도가 양호한 재료로 취하는 맞죠?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포화도를 낮추기 위해 DBL 공법을 사용합니다. 밀도를 증가하여 한계 간극 비하로 상대 밀주를 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액상화 또는 방지 대책이고 특히 우리 교재 6-16 쪽에도 나와 있지만요.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요. 113번하고 이렇게 아래 위에서 한 장에서 동시에 출제됐다는 내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가연도 문제를 얼마치 본다? 10년치는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0번입니다. 사면의 붕괴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면은요. 측면부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꼭대기
사면선이라든지 사면내라든지 바닥면 이렇게 세 가지로 파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면의 붕괴 형태를 사면선에 파괴돼 일 선 하나하나 파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면내 파괴, 중심에 파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면 바닥면에 파괴된다. 그래 하단부 파괴죠. 그래서 중심부, 사면선, 하단부 이렇게 세 가지로 파단 형태를 나타내어 봤습니다. 111번입니다.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렸죠. 비계 기둥 간격 띠장방에서 1.5 내지 1.8 이하로 맞아요. 띠장 가격은 1.5m 둘 중에 한 개는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반드시 1.5에서 1.8로 해야 돼요. 그 다음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을 두 개의 강간을 세워요. 맞습니다. 비계기둥의 적재 하중 얼마? 400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동식 비계는 얼마? 250km죠. 여기 보면 다 했어요. 비계기둥 띠장 방향은 1.5m, 1.8m. 그 다음에 장선방에 1.5. 지상 첫 번째 띠장은 2m야. 기타 1.5면 1m마다 하고요. 이게 다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 가겠습니다. 112번은요. 작업장에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 그 설치 기능은 옳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통로에는요. 7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해요. 조명 기준에는 우리가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바커 작업이죠. 그래서 그바커 작업은 보통 75룩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로조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7m 이내의 계단참을 이게 이렇게 없어요. 수직경은 반드시 15m 이상일 때는 10m마다 계단참을. 그리고 이게 틀렸어요.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 구조로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8일 문제 109번으로도 출제됐고요. 역시 제가 만화로도 표현해 봤습니다.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113번입니다. 113번은 뭐예요? 히빙이니까 모래땅이 아니고 연약성 점토 지반에 발생하는 거죠. 안전대책이 아닌 것을 위해서. 굴착 주변을요. 웰포인트 공법과 병용하면 어떻게 해요? 히빙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시트 파일을 어떻게 해요? 근입 심도를 깊게 하고 검토하죠. 굴착 저면의 토사 등 인공 중력을 감소한다는 게 아니고 인공 중력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죠. 답은 틀렸어요. 3번이에요. 굴착 뼈면의 상지 하중을 제거하여 토합을 최대한 낮춥니다. 그래서 흑막 히빙의 방지 대책은 근입 깊이 깊게 하중 감소, 지방 계량, 굴착면 하중을 증가하는 방법들이. 이것은요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16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고 2015년 3월 8일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이것은 해체 작업 시 해체 작업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기에 역시 필답과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 작성 항목은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해체물의 처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이제 요사이의 문제죠. 주변 민원 처리 계획은요. 해체 작업 계획까지 포함돼요. 공사할 때 사업주라든지 시공자가 해야 될 문제, 현장 안전 이런 것이 해체 작업 계획. 꼭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어 제가 정보 제공으로 올려두었습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토사붕괴예요. 방지공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첫째, 토사붕괴 방지공법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경사공 이런 거는 없어요. 경사로 어떻게 합니까? 배수공이 있을 거, 공작물 설치, 압성토공인데요. 토사붕괴 방지공법은요 반드시 적절한 경사면을 기울기를 하는 거지 경사공이라는 건 없어요. 경사면의 당초기가 차이가 벌 즉시 재검토해야 되고요. 활동 가능 토성은 제거합니다. 경사면 하다면 여기 있죠. 압성토 공법을 한다든지 보강 공법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켜 6-75, 6-76 은행 문제로도 이 문제가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16번입니다. 116번은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것.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첫째 나오는 게 건설공사 안전과 조직이 반드시 포함돼요. 우리 안전조직은 세 가지가 있죠. 라인식, 스텝 C, 라인 스텝 원형. 우리 회사에 맞게 조직을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반복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요. 우리가 건설업 산업안전표준관리비 계획에 가지고 별도로 법적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및 바로 교통소통계획도 세워야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우리 교재 6-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도 정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5입니다. 합격날개 은행 문제도 이게 들어있어요. 특히 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요. 2017년부터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원도급에서 관리하고 하도급까지 원도급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점점 이제 우리 안전은 강화되죠. 117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은 옳지 않는 것은 동바리는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교체한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문을 사용해야 단단히 연결해야 되죠. 그뿐 아닙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제외한 동바리를 사용하는 강간은 높이 2m와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 변이를 방지해야 됩니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4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다? 3개 이상 4개는 말도 안 되고 답은 4번이 틀렸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상세한 해설을 해서 파이프는 어떤 경우 4개가 아니고 3개 이상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을 해고 이거는 6-120의 문제 요건도 있고요. 우리 정보제공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죠. 118번입니다.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 물이 어는 거예요. 부피가 약 9% 증대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물이 얼면 뭐가 돼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동상현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았어요. 그 동상이 되면 모관 상승구가 크고 투성이 크고 지하수위가 높아 동결수는 위쪽에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 지속 시간이 길 때는 동결 지수가 큽니다. 우리 여름연대에 이런 문제를 출제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 6-2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역시 제가 예측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119번입니다. 터널 작업 시요 자동 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할 사항은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성, 계기의 이상 요 3가지밖에 없어요. 조명시설하고는 터널 작업 시 자동 경보장치잖아요. 이거는 수없이 많이 외우는 거죠.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 계기의 이상.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번을 가보겠습니다. 120번은요. 이걸 여기에 또 120번 가기 전에 해설 넣어서 자동 경보장 당일 작업 시작 전 계기의 이상이면 검지 경보장의 작동 상태를 만화로도 자동 경보장치, 계기, 검지 경보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미를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8월 3회 문제 마지막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철골 작업입니다. 악천 후에 작업을 중지할 사항에 대해 하는데 옳은 것을 알아둘 거 있어요. 강설량 눈이에요. 실제 지금은 오늘은 2017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2011년 1월 20일인데 실제 여러분이 2015년 문제를 하고 1월 20일인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서울 시내가 온통 눈 난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하얘니까. 어쨌든 이럴 때 눈은요. 눈은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강설량은 분당이 아니고 시간당 1cm 이상이요. 1분의 1cm 오면 날 그러니까 시간당 1cm가 틀렸어요. 강우량은 역시 비는 어때요? 비는 반드시 밀리미터예요. 눈은 역시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다 시간으로 해요. 시간. 1시간당 1mm 틀렸어요. 풍속은 초당 10m에서 맞아요. 답은 그러니까 3번이 맞네. 기온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은요. 실기 필답형 작업에도 잘 나오고 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도 받았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83조에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또 6-159페이지도 있고
2015년 직전 5월 30일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산업안전기사 필기 2015년 3회 1번부터 120번까지 제가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몇 개 맞아야 된다? 72개를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0개를 다 맞춰서 간혹 틀린다면 119개 119로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하고 완벽한 합격으로 제가 2016년에도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